금요일이죠. 13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선고 공판, 항소심 공판 첫 기일이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정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사실 취재 편의점을 개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렇죠. 박정훈 대령에 관련해서 이 사건은 우리가 뿌리를 뽑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군사법원으로 입법청문회 할 때는 국회로 아침 8시부터 주차장부터 라이브를 했던 뭐 공항도 같이 그러니까 공항도 같이 가고 근데 이제 이 프로도 엄청나게 그 발전했죠. 그때 저희 70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권도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유수같이 흘렀고. 그러네요. 아니 옆에서 뵈니까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흰머리가 많이 늘으셨네. 아니, 감춰졌었죠. 그동안 있는 사실 게 당연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대리인도 하시고 진짜 주마등처럼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뭐 소설 같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개인한테는 참 뭐 인생이 다양해서 좋긴 한데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고요.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과오 없이 잘 여기까지 왔구나. 참 안심도 되고 좀 뭐 기적 같은 일도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 구속영장 청구되던 날 구속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속 안 되고 석양이 지면서 걸어 나오는 그 장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하고 김정민 변호사 두 아저씨가 끌어안고 울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임 소장이 먼저 울었다니까요. 저는 따라서 운 거고. 울긴 울었잖아요.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석양을 보면 두 아저씨가 울었다. 너무 그 좀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심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가 나와서 당연히 군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끝내 또 항소를 했어요. 네, 뭐 군사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했죠. 존중하는데 항소하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여하튼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민간법원으로 넘어와서 지금 몇 번 변론기를 한 겁니까? 공판 준비 절차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공판은. 네, 첫 번째 변론기일이 이제 금요일 잡히는 건데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보니까 군검찰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소장 변경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이없는 게 국가라는 건 단일한 존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찌됐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정부도 공포를 했습니다. 그 특검법은 뭐냐면 박정훈 대령을 그 공격했다, 린치를 가했다,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한 박정훈 대령을 위해를 가하려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이 의혹을 풀자. 그게 중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을 여전히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항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서로 간에?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유죄면 그를 처벌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뭐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물론 그것과 이거는 별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식에 반한다. 한쪽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을 색출하자,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또 같은 국가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박정훈 죽이자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이번에는 국방장관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억지라는 거는 뭐 지난 세월이 다 입증하는 거고요. 1심 군사법원 판결이 뭐 그걸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소장 변경은 뭐냐면 1심에서 그 이첩 보류 명령을 해병대 사령관이 내렸는지 그 좀 불분명하다. 그런 명령 자체를 내린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이 명령한 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이거라도 이런 껴넣기식 억지. 그럼 1심 때는 뭐 하다가 이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그동안 행태들을 보면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라고 믿기 어려운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공소장에 써놓고요.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어이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예.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고 8월 2일 날 사건 발생 직후에 그 경북청까지 2023년. 예. 날아가 가지고 네. 뺏어온 기록, 그렇죠. 탈취한 기록. 탈취한 기록 수사 그게 기록. 증거랍시고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니까 빨리 확보한다고 네. 확보했는데 1심 내내 그 증거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항소심에 와서 재판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예. 이제야 냈습니다. 재판부에는 제출했어요. 예. 이번에는 친절하게 저희한테 일일이 다 복사해서 나눠줬더라고요. 원래는 1심 때는 그렇게 안 주더니. 증거 목록을 내고 예. 저희가 이제 복사해서 이제 예. 열람한 다음에 예. 동의 여부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네. 뭐 감사하게도 다 복사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한테 받은 메모지에 내용과 뭐 똑같죠. 그걸 잘 요약해서 예. 저한테 전달을 해줬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 예. 군검찰은 이렇게 그 이첩 기록, 그 뺏어온 탈취 기록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입증 취지를 밝혔냐면 국방장관이 그 재검토를 지시한 건 정당했다라는 증거다. 네. 그러면 1심 때 왜 안 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데. 예. 오히려 저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어제자로 냈는데요. 네. 이건 해병대 수사단이 일사단장을 입건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다. 그 수사 기록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이미 2023년 7월 28일 날 네. 담당 수사관 영길 수사관이 예. 이 8명을 입건해서 이첩하겠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쵸. 일광수대장한테. 예. 그걸로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했고 예. 그 주무부서장인 일광수대장이 결재했는데 이첩을 이제 입건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거네. 입건은 담당 수사관이 예. 이게 범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그걸 번복시킬 절차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후에 장관은 뭐 전화해가지고. 일사단장을 결국은 예. 이첩 대상자에서 빼라는 빼라. 취지였죠. 그 그렇죠. 이후에 처음에 장관이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자기 참모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뭐 지시한 게 뭡니까 결국은 서류만 넘겨라. 네. 뭐 너희들이 뭐 수사권도 없는데 없는데. 뭘 특정하려고 하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사단장을 이첩 대상자에서 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 안 된다라고 한 중요 근거가 뭐냐면 네. 이미 담당 수사관이 입건을 했는데 이걸 이첩 안 하려면 입건 서류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공문서 훼손이 되는 거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라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항변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 수사 기록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도 일사단장의 핵심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7여단장이 7월 18일 아침에 그 현지 답사를 참모한테 보낸 다음에 네.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리길 뭐라고 했냐면 뚜가레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요. 예. 그런데 7월 18일 오전에 실종자가 발견이 되니까 네. 일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판한 것 같아요. 직접 여기 물에 들어가서 찾아낸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임성근 사단장. 표현해 주세요. 예, 예, 일사단장 예, 그러면 예,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임성근이라고 해야 사단장이 예. 그걸 이제 오판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판한 듯한 수사 서류가 있다고요. 예. 당신은 오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밑에서 전원하기를 네.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께서 이렇게 말한다. 육군과 다르게 해병내에서 찾은 것은 들어가서 찾았기 때문이다. 네. 이제 그 뚝 아래로 내려가서 샅샅이 찾아낸다. 네, 네.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참모진들이 기록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시를 받고 움직인 네. 거 아닙니까 참모들이.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진술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진술을 무시하고 입건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입건을 해서 그럼 이제 직무유기죠. 입건을 해서 대질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도 수집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입건하자라고 보고서를 낸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예. 그래서 이 이첩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큰 무리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을 번복시키려는 그런
지시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이 수사 기록을 우리가 그동안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그런 취지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메모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네. 재판부가 실 기록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아무리 7월 28일 날 박영길 수사관이 이미 입건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그 입건 서류를 봐야지 판사님도 아 이때 입건이 됐구나라고 네.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사 보고서상의 각종 그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걸 눈으로 봐야만 입건할 만했구나 이런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서 냈죠. 그걸 네. 이런 태도들을 보면 도저히 이게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느냐. 또 게다가 이제 이 수사 보고서 우리 네. 박정훈 대령의 수사 보고서에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수사 보고서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그 검찰 수사관이 예.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죠. 자기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검토를 했겠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니 이 수사 서류가 수사권 없는 기관의 서류다. 그거 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 한 1년은 그렇죠. 싸운 것 같아요. 예, 수사권이 울며 있니 먹었죠. 없니. 예, 그게 수사단장인데 수사권이 없다고 예, 주장을 하고. 마치 그 탄핵 심판 때 예. 사기 탄핵이다라고 그 여론몰이했던 네. 그것과 똑같은 그러니까요. 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 오해에 빠뜨려 가지고 난맥상을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국회에 나와서 네. 해병대 수사사는 변사 사건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인지 이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확인했어요. 예. 국방부 검찰단장도 예. 이 해병대 수사단의 입건 이첩은 형식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장관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항명이다. 네. 그래서 항명죄로 처벌받아야 그렇죠. 된다. 그 얘기는 했지만 장관이 이첩하라 그러면 이첩 보류하라 그러면 이첩 보류하지 말아야지. 네. 왜 네가 했냐, 임의 이거죠. 판단에서 그거 네, 수사 기록을 이첩했냐. 이게 항명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들의 그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보고서대로라면요. 예. 장관의 브레이크가 없었어도 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지 이첩하면 안 되는데 예. 인지 이첩한 거거든요. 그것이 장관의 결재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불법 부당한 명령은 그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 받잖아요. 만약에 네. 그 명령을 그냥 이행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 부당한 명령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예. 그대로 복사판이 뭐냐면 자 아무런 혼란도 없는데 국회에 가서 병력을 뿌려라 맞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니까 하죠 뭐 하면서 네. 가면서 저는 되게 재밌는 문구가 뭐였냐면 당시 출동했던 헌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뭐 지켜볼 수밖에 더 있느냐. 이런 표현하거든요. 자기 다 알았던 거죠. 네. 이게 변란이다. 군사 쿠데타다. 뭔가 변란이다. 네. 정변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걸 안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 전시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국회 병력을 불가피하게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슨 역사적 순간이라고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변란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자기 딱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밑에 사람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랬던 것이 범죄로 이어졌죠. 영혼이 없는 거죠. 네. 예. 이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그대로 따라했다면 또 다른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박정훈 대령이 원칙을 고수했고 예.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 때도 많은 또 실무진들은 박정훈 대령의 그 저항에 대령을 대해서 생각했다잖아요. 생각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처럼 시작했지만 이것이 역사에 미친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 그렇죠. 됐고 예. 박정훈 대령의 그 용기가 우리 역사 발전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구나.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일을 내가 도왔다는 것 자체는 네. 저 개인한테는 참 큰 행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